갑자기 이제 네이버가 내가 대세다 하면서 네. 시청 다시 3일 깨차고 맞아요. 하고 있는데 카카오 요거 이제 뭐 이전에가 좀 꼭지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제 4분기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다 이제 발표될 분위기잖아요. 자, 주목해야 할 업종은 어디라고 보세요? 또 뻔하냐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전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네. 1, 4분기 때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1, 4분기 1, 2, 3월달, 4월달 실적 발표 시즌이었던 4월달까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이때는 무슨 좋았던 그림이 있었어 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때 리뷰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야 이거는 무조건 실적 장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 4분기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반적인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막 날아갔잖아요. 1, 4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긴 했는데 시클리컬이라 말하는 철강, 화학, 에너지,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업종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유동성, 한정된 불안한 투자 환경 안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쪽으로 확 수급이 집중되면서 쫙 올라갔던 그림인데 2, 4분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위에 그림은 뭐냐면은 재밌는 것이 증시는 코스피도 올랐고 웬만한 업종들도 1월 고점 대비 지수가 좀 올랐었던 3,300을 기록했을 때 조금 올랐던 상황인데 웬만한 업종들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12개월 포워드 PR이라 해서 밸류에이션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주가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졌다. 그 의미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에서 2,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지 2분기 그러니까 업이 전망 추이를 보면은 코스피도 쭉 올라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요 소프트웨어는 게임 업체 때문에 이렇게 레벨이 다운된 건 인터넷 업종은 올라가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철강,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운송, 자동차 이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1, 4분기 때는 완전 시크리컬 전성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IT 웬만한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인터넷, 그리고 에너지 화학은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반도체, IT, 인터넷, 2차 전지,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4분기 때와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그동안 뭐 제가 말씀드려왔던 그런 기존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익을 이끌어가는 업종들에 있어서도 반도체, 자동차,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화학, 철강, 상사자본재, 뭐 운송, 은행, 인터넷, IT 가전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도주 쪽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더 높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거 내용 정리하면 유망 업종, 추천 업종을 언급한 게 어디인 거죠?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뭐 최근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의 2.0 발표하면서 조금 움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한 4, 5개인데 그러면 방금 전에 철강도 실적이 좀 좋았다고 했는데 철강은 왜 유망 업종 이쪽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일단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반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반도체는 올해 이익은 뭐 2017년 수준보다 조금 못하지만 내년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동차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 소프트웨어는 뭐 말씀드릴 거 없이 내년 사상 최대 이익, 2차 전지도 올해부터 사상 최대 이익, 그리고 운송도, 기계도, 상사자본재도, IT 가전도.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내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철강 업종은 올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익을 기록하는 건 맞는데 내년이 감익이에요. 내년이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분기별 이익을 보면은 2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분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
내년 감익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이익이 점프업을 하는 건 맞지만 올해 내년엔 거의 플랫하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업종들하고 차별화된 그림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은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그림, 기대 인플레이션도 최근 꺾인 그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아가는 과정들이 하반기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상대 강도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강하냐 약하냐 그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철강, 조선, 은행, 운송업종들은 1월, 2월, 3월부터 쫙 올라왔다가 5월을 전후로 해서 이게 다 상대 강도가 꺾여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상대적 강세를 끝내고 이제 좀 약해지고 있다, 주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반대로 그동안 좀 계속 지지부진했던 2차전지 소프트웨어, 인터넷이죠. 반도체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는 5월 초에 저점을 찍고 쫙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좀 흘러내리고 있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종은 5월 중순쯤에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서 지금 고공 행진 중이고요. 2차 전지는 6월 초에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서 상대적 강세를 그려가고 있죠. 문제는 요 두 개였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불안한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 강도 측면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려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 불안감들이 진정이 되게 되면, 요 그림을 좀 살 수 있겠죠. 코스피 전체에서 반도체 그리고 뭐 탑10 종목들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인데 한번 보시면 1, 4분기를 저점으로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습니다. 34.8%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쫙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더 키워가고 주도력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불안감들을 진정시켜주고 의구심을 해소시켜주게 된다면 요 그림을 사면서 주가는 좀 정상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팀장님이 오시면 이제 저희가 매번 점검하는 이제 12가지 종목과 이제 지수가 있죠. 지난 이제 4월 26일에 이제 팀장님과 첫 촬영을 할 때 주제가 이제 코스피 3200에서 3630 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그때 4월 26일 3217, 5월 28일 촬영할 때 3188, 6월 21일 3240, 7월 20일 3230. 그래서 그때보다 살짝 올랐고, 어쨌든 지수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해서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정체인 것 같고. 정체인 상황이죠. 그렇죠. 멈춰있죠. 올라간 듯 하다 떨어지면 올라가는 듯.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제가 올 때마다 이게 지수가 그 전까지 좋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3,300 가네, 3,300 가네 그랬는데 올 때마다 이상하게 오실 때마다 제자리로 있죠. 네. 다음 달에 오시기 전에 이제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소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12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이전까지는 성적표가 늘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었는데. 늘 좋았는데, 이번에 성적표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승률로 치면 50% 넘습니다. 50% 넘는데, 이제 각 종목별로 한 번만 팀장님이 이제 코멘트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장중에 78,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4월 26일에 나오셨을 때가 83,500원인데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데.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8만 원 밑에서는 팔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망가져서 흘러내려서 나빠져서 시장이 주목받는다라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진정이 되면 주가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였죠. 카카오. 4월 26일에 11만 8천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중에 이제 15만 1,000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요 며칠은 더 올랐었거든요. 그전에는. 요즘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네이버가 내가 대세다 하면서 시총을 다시 3위를 깨차고 하고 있는데, 카카오 요거 이제 뭐 이전에가 좀 꼭지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최근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이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업 가치를 계속적으로 재평가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15만 원 밑에서는 좀 많이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요즘에 또 네이버가 또 올라오고 이제 있죠. 카카오 대비해서 이제 더 매력적이다는 얘기가 좀 많던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치 평가에 의해서 이쪽이 올라오면은 좀 조정받고 얘가 더 올라가고 맞아.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좋다, 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자동차, 현대차 21만 1,500원 이제 4월 26일 날 오늘 중에 22만 8,000원. 요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는 22만 원대에서는 뭐 더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요 이렇게 좀 쫙 올라가면 제일 좋은 차트긴 한데 지금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 원 넘는 지가 한때 살짝 넘었다가 또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그걸 넘어서고 안착하는 지가 1차적인 관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2000 이제 SK 이노베이션. 요 종목이 좀 하락한 종목이네요. 요거는 잘 가다가 뭐 분할 이슈랑 뭐 여러 가지 소송 금액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로 인해 충격을 받긴 했는데요. 뭐 분할 이슈는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뉴스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좀 출렁인 상황이거든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다. 좋다고.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 네. 자, 우주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처럼 또 되게 많이 오른 종목이죠. 많이 오르죠. 지금 항공 우주 쪽은 우주 산업 쪽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그 지침을 폐지시켜 버려가지고 좀 사업을 항공 우주 산업을 육성시킬 만큼의 새로운 영역이 펼쳐졌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달, 두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 KB금융. 그 전달에 좋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클리컬과 금융주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톤다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드리긴 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담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좀 정리를 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반기에 사실 그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할 것처럼 이제 금리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을 보면은 채권 금리가 이미 2번 금리 인상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그 인덱스 또한 작년 초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담거나 아니면은 더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반등은 또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오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반등 시도 있을 텐데 그때 조금씩 더 비중을 정리하는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카뱅이 곧 상장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요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요한 이제 호수에 지금 뭐라고 하죠? 그 매기 한 마리가 싹 들어온 건데 요거는 KB금융 같은 은행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쨌든 카뱅이 어쨌든 국민은행보다 시총이 높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같이 높아질 것인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사업 영역에서 영역을 확장을 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은 그 사업 영역들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 뱅크랑 같이 사업 영역을 같이 확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한정된 범위에서 특히 뭐 글로벌 진출한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같이 시너지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기가 아니라 샤크네요. 그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당분간 그 상장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주가가 좀 힘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KT는요? KT도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꾸준히 이 종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기저효과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제당은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종목도 가격 전가라든지,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팀장님이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서 가장 정체 현상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CJ 대한통운.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송 쪽이 최근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같은 운송 업종 내에서 해운이라든지 물류 이쪽이 또 워낙 주목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화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적으로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는데, 이쪽에 좀 매매를 좀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네, 아마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때문에 거리두기 뭐 화장품이나 유통 이쪽은 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단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때가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밖에 없고, 시장이나 주가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다시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길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1번째 이제 신세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같은 컨셉이죠. 화장품하고 유통 이쪽들 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 민감한 대표 업종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두 업종 다 뭐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컸어요.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여기서 쭉쭉쭉 떨어지기보다는 1차적으로 4단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고,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더 급락을 하기보다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좀 바닥을 잡고 좀 무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건설. 건설 쪽은 뭐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면서 우상향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정치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건설업종에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지금보다 좀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 대선이 열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후보분들은 건설을 안 해칠 수는 없는 거죠, 공약에. 맞습니다. 이게 사실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뭘 할 때도 굉장히 뭔가 인프라 사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건설 쪽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것은 지금 뭐 해외 수준은 따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 그러니까 국내 건설 쪽에서의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은행 쪽만 조금 당분간 조심하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언급해 주신 이제 4월달에 12개 종목 중에서 보니까 4월, 5월, 6월, 7월까지 저희가 추적 조사를 좀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제 놀랍게도 카카오,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T,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그 4번 다 올랐네요. 네, 다 올랐습니다. 4번 다 어쨌든 4번 다 오르는 거를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더 잘해야죠. 이 중에서 좀 지금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은행 쪽인 것 같고. 지금 12개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뭐라 생각하세요? 반도체요. 아, 반도체. 네. 여전히. 다음 달에도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삼성전자, 뭐, 이 가게 아래는 사도 됩니다라는 썸네일을 몇 번 만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신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다른 슈퍼게이미 분들도 그렇고, 다 8만원대에는 너무 매력적이다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오늘 썸네일은 이놈 또 이러고 있다 하고 하시죠. 근데 진짜로 오늘 썸네일에 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뷰가 저도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데는 펀더멘탈, 실적, 수출, 업황 뭐 이런 게 바뀐 게 없고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 뭐, 저보다 더 많이 답답하시겠죠.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8월 달에도 이게 안 가면, 네. 저를 부르지 않는 걸로. 한 달 쉬는 걸로. 아니 저는 뭐 그 썸네일을 만들 때마다 저도 계속 조금씩 더 사고 있습니다.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진짜로 비중을 늘리셔도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은 뭐 주식이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면은 무조건 오르고 그런 건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사고 며칠 지나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막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가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진검승부라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슬림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흐름에 좀 부합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조금만 힘든 시간을 좀 버텨내신다면 좀 좋은 여름이 되지 않을까. 올 연말에는 팀장님과 함께 우리가 4월부터 언급한 그 12개 종목 모두가 100% 오르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연말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제 하반기 이제 좀 시작하고 벌써 한 7월 이제 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장이 좀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저도 4월 달부터 나와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제가 만약에 시장의 흐름들이 크게 바뀌는 데 있어서 경기 흐름이라든지 실적 흐름들이 바뀌었다면 저도 분명히 뷰를 바꿨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심리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불안 요인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은 막혀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단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상승 쪽으로도 올라갈 것인가 하락 쪽으로 바뀔 것인가. 왜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쭉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멀지 않은 시점에 방향성이 결정될 거야 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곡점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점에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 차트에 보여드린 것처럼 20주 이상 박스권을 거치는 상황에, 그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상승 쪽으로 방향성, 지금 실적이나 경기나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레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상승 쪽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레벨을 높여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3,000에서 3,300, 3,260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그 이상을 열어놓고 한 3,500에서 600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4, 4분기 작년 이때랑 비슷한 흐름들, 펀더멘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신다면 뭐 재고율,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의구심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시점들이 좀 맞물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신다면은 7월 말을 지나면서 이제 8월 지나면서 시장의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힘드셔도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힘내시고 8월 저번 달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8월 달에는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버티기 힘드실 때마다 이제 팀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그 주소가 여기 대신 스트레저 아마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 클릭하시면 팀장님이 1일 시향 매일 받아볼 수 있죠. 제가 7월 20일 아침에도 써드렸던 거가 뭐였냐면 미국 증시가 뭐 2020년 10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막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불안 우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팩트입니다. 경기 불안 우려? 경기가 흔들렸나요? 경기 불안 우려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 뿐이지 시장이 추세나 흐름이나 그리고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라든지 경기 흐름들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 불안에 의해서 흔들린 것은 비중 확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약 후 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조금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변곡점이나 좀 불안하실 때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조금은 도움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팀장님 8월 달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대기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